2020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하나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축구팀 입단 테스트를 보러 다니다가 공부로 마음을 굳히고 고3 때 공부를 시작하여 약 10개월간 공부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대면 어디든 될 거야 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어디든 가서 1등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1학년을 수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 사회에 갔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나의 장점이 그리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편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면서 난이도가 높고 경쟁률이 수십 대 1인 치열한 시험이라고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성공의 맛을 느껴보자 다짐하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편입 영어의 핵심은 단어입니다. 고등 단어 수준도 잘 몰랐던 저는 어떻게 하면 방대한 편입 영어 단어의 그 양을 시험장까지 까먹지 않고 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서 외우는 연상법, 수십 번씩 종이에 쓰면서도 외워봤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복습이었습니다. 오전에 단어 200개를 통학하면서 보고 학원에서 그 봤던 단어를 복습하고 자기 전에 복습하는 식으로 총 3번 이상 복습하는 식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꾸준히 하는 습관이 없었던 저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저만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학원 오가는 시간을 단어 복습하는 시간으로 정하여서 12월까지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편입 수학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른가입니다. 남들이 모두 맞추는 기본적인 문제는 누구보다 빨리 풀고 내가 잘 모르겠는 헷갈리는 문제는 누구보다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돌아와 그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60분 30문제를 풀어야 하는 중앙대 공대의 경우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아리까리한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다면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을 뒤에서 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잘 모르겠는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넘어가고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푼 뒤 다시 넘어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푸는 식으로 진행해야 남들보다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별로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였는데 큰 틀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영어를 7, 수학을 3의 비율로 공부하였습니다. 영어의 경우 단어를 많이 외웠고 문법은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이론을 공부하였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복습해서 이제 최대한 내가 많이 이제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는 식으로 상반기에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학을 7, 영어를 3의 비율로 공부를 하였고 영어는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외워주었고 문법은 상반기에 공부했던 이론들과 문제들을 복습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편입 수학은 현미분과 중적분 그리고 공업수학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많이 풀면서 반복해서 푸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대 공대에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입은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월별 있는 월별 모의고사, 위클리 테스트, 그리고 실제 12월, 1월에 진행되는 시험들까지도 잘 봤다고 혹은 못 봤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시험장에서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하던 대로 감정 기복 없이 꾸준하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평가하고 채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6월 달에는 날씨가 좋아서 슬럼프가 왔습니다. 이때 내가 꾸준히 한다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잡생각들도 많아졌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흔들리더라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나도 최소한 흔들리더라도 내가 정한 공부량은 다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오히려 학원에서만 공부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땀나고 더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디건을 챙겨서 나와서 학원에 가서 저녁까지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편입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를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합격해야지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수준을 지원자들과 비교해보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자공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어서 건국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를 전자공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상위권 대학들도 모두 동일 계열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저와 비슷하게 준비했었던 상위권 이과 학생들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 입결이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입결이 낮은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병건 교수님의 D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시험전과 같은 분위기에서 즉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계속 반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시험을 봤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이 바로 나와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점수 분포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정병건 교수님께서 지금 각 학생들에게 너는 단어를 얼마나 더 외워야 할지 혹은 문법을 지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60점대에서 마지막 80점대까지 점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시험장에서 최고치를 찍어서 그 작년에 어렵다던 홍익대와 항공대의 전자공학과 시험에서 최초 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정말 뜨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점수가 오르지 않고 변동폭이 심할 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다면 시험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은 시험장에서 까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본인이 부족한 수학 문제 유형들을 반복해서 계속 풀고 모르는 단어,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질릴 때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다면 결국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인생 점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편입 시즌 동안 저를 가르쳐주신 정범경 교수님 그리고 인강에서 만나뵀던 이진희 문법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긴 레이스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셨던 저희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